너무 어려운 인공지능 기초 지식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의 기본, 뉴럴 네트워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다중 퍼셉트론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퍼셉트론. 먼저 퍼셉트론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퍼셉트론은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뉴런의 동작을 모사한 것으로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 하나의 출력을 내보내는 형태예요. X는 입력값, W는 가중치, B는 편향, 시그마는 활성함수, Y는 출력값을 의미하는데요. 입력이 가중치와 곱해지고 편향과 더해져서 활성함수를 통과해 확률적인 출력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 입력값 X는 벡터로 1개 이상의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죠. 그렇다면 활성함수는 무엇일까요? 활성함수는 입력값 곱셈, 덧셈 연산을 해준 결과를 최종 단계에서 출력 형태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출력 결과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음수 입력에 대해 0으로 고정 출력, 양수 입력에 대해 1로 고정 출력하는 스텝 함수, 음수 입력에 대해 -1로 고정 출력하는 사인 함수, 0에서 1 사이에 컨티뉴어스한 출력을 내보내 S자형 곡선 또는 시그모이드 곡선을 갖는 시그모이드 함수, 마지막으로 입력을 그대로 바이패스하는 리니어 함수 등이 있어요. 스텝 함수나 사인 함수는 0과 1 또는 -1과 1과 같은 이중값만 반환하는 특징이 있어 연산된 정보들이 결과적으로 소실되기도 해요. 계산값이 0.1이 나오거나 10이 나오거나 모두 결과적으로는 1로 맵핑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니어 함수는 층을 여러 겹 쌓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hx는 cx라는 선형 함수가 3층 구조의 모델에서 사용되었다면 결국 hx를 각각 3번 적용한 것과 hx는 c제곱 3x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웃풋 레이어를 제외하고 히든 레이어에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로 선형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므로 머신러닝에서는 0에서 1 사이 범위의 연속적인 출력을 내보내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시그모이드 함수는 컨티뉴어스한 함수이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죠. 로지스틱 패드. 로지스틱이라는 단어는 0 또는 2일, 리그레션이라는 단어는 피팅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앞서 말한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식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이 함수를 파란색 점에 맞게 피팅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W와 B를 조정하면 돼요. B를 조정하면 평행이동을 하고 그리고 W를 조정하면 기울기가 조정돼요. 최종적으로 데이터에 피팅된 결과는 이렇게 될 거예요. 텐서플로우 2.0 함수형 API. 그리고 예제 코드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 지식으로서 텐서플로우 2.0 함수형 API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인풋 레이어가 3, 히든 레이어가 4, 아웃풋 레이어가 2인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이 네트워크를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라인에서 쉐입은 입력 데이터의 구조를 작성하면 돼요. 위 구조에서는 입력이 크기 3인 벡터이므로 3이라고 작성한 것이죠. 만약 입력 데이터 자료 구조가 2차원 RGB 이미지일 경우 쉐입은 width, height 3이 돼요.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인풋 함수의 반환은 인풋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과 쉐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요. 두 번째 라인에서 댄스는 밀집된이라는 뜻으로 네트워크에서 밀집층을 구현할 때 쓰이는 함수예요. 상위층의 입력값을 인자로 받고 상위층의 n개의 노드를 풀리 커넥티드 형태로 연결해요. 즉, 댄스 함수는 이 식을 구현한 것이 되는 셈이죠. 여기서 W는 4x3 크기의 매트릭스이고 B는 4 크기의 벡터입니다. 옵션으로 액티베이션 함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 리니어, 시그모이드, 렐로 등 각 액티베이션 함수 이름을 스트링 형태로 입력해주면 돼요. 상위 계층과의 연결은 댄스 메소드 괄호를 닫은 후 세로 괄호를 열어 상위 계층의 반환값을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 라인도 마찬가지로 최종 출력 크기인 2를 맞추기 위해
덴스 레이어를 붙이고 인자를 이루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상위층과 연결하기 위해 끝에 상위층에 반환값 x를 작성했어요. 이렇게 텐서플로우 함수형 API를 사용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모델을 스크립트화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지식을 가지고 예제들을 살펴볼까요? 랜드 연산자,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활용해서 랜드 오퍼레이터처럼 동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랜드 오퍼레이터는 2개 입력을 받아 0 또는 1을 출력하는데요. 이 그림처럼 2개 모두 true일 경우에만 1, 둘 중 하나라도 false가 있다면 0을 출력해요.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x1, x2 2차원 피처 스페이스의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어요. 세 데이터 포인트와 한 데이터 포인트를 가르는 빨간 직선이 곧 우리가 찾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코드로 나타내면 트레이닝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는 앞 테이블을 그대로 옮겨 작성하고 2차원 벡터 입력의 1차원 출력 형태로 모델을 정의해요. 즉, 쉐입은 2인 인풋 레이어의 크기가 1인 덴스 레이어를 아웃풋 레이어로 바로 연결시키는 거죠. 로스 함수는 민 스케일러,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로 설정한 후 약 1000회 반복 학습을 진행하는 순으로 동작해요. 오어 연산자, 이번에는 오어 오퍼레이터를 학습시켜 볼게요. 오어 오퍼레이터는 둘 중 하나라도 true라면 출력 또한 true가 되는 오퍼레이터인데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0,0 데이터 포인트와 나머지 3점을 구분하는 직선이 곧 모델이 셈이죠. 그리고 이를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코드에서 앞에 AND 오퍼레이터 코드와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타겟 데이터가 오어 오퍼레이터에 맞게 변경되었죠. 이렇게 모델은 유지하고 학습 데이터만 변경해 오어 모델을 만드는 것에서 머신러닝은 결국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함수를 학습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어요. X5 연산자, 이번에는 X5 오퍼레이터를 학습시켜 볼게요. X5 오퍼레이터는 두 입력값이 동일하면 true, 다르면 false를 출력하는 오퍼레이터예요. 마찬가지로 피처 스페이스 상에 4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표시해 X5 오퍼레이터로 동작하는 디스크리미네이트 펑션을 그려볼까요? 그런데 이 두 포인트를 구분할 수 있는 직선 함수는 없습니다. 즉, 2개 이상의 디스크리미네이트 펑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X5 모델에선 그림과 같이 함수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각 함수들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학습시켜요. 이렇게 레이어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셈이죠. 단, 레이어 수에 따라 결정해줘야 할 파라미터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코드를 살펴볼까요? X5 코드에서는 인풋 레이어와 아웃 레이어 사이에 히든 레이어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모델이 학습하는 가중치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전 AND, OR 오퍼레이터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퍼셉트론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내용이 많이 어려웠죠? 요약을 해볼까요? 퍼셉트론은 신경을 모사한 개념으로 입력값의 가중치 연산을 한 후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시켜 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또한 이를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죠? 바로 퍼셉트론을 여러 겹 쌓아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구조를 만들어 학습시키는 것까지 살펴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MLP 모델의 순전파와 역전파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가 인공지능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한국 딥러닝의 영상은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